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류일아 아이고, 아나운서가 네. 이 동영상으로 확대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지만 아, 네. 류일아 아나운서가 되게 귀여운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어. 저게 뭐냐면 비니라는 거예요. 선배님 비니라는 단어 처음 배워봤대요. 왜 비니지 진짜 근데? 그냥 명칭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칭은 네. 이유가 없는 거죠. 마이크, 핸드폰은 핸드폰. 근데 왜 비니면 모자인데 비니. 예. 모자인데 왜 비니라는 더 특별한 이름이 스냅백은 붙였는지. 뭔지 아세요? 스냅백? 스냅백? 응. 좀 작은 이게 응. 매는 거 아닐까요? 아닌가? 그것도 모자인데.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 힙합 하는 남자들이 주로 쓰는 왜 이렇게 챙이 아. 팽팽한 그 캡 모자 있잖아요. 아, 그걸 그래요? 스냅백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햇, 캡 이런 거만 아시잖아요. 네. 네.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팟빵에 좋은 댓글이 올라왔다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지금 놓친 것 같은데 네. 훈훈한 댓글이 자꾸 올라왔다고 최 PD가 얘기를 네. 해줘서 기분이 좋은데 저는 목소리가 그렇게 좋다고 남겨주셨고 조동찬 선배님은 이 정보를 토대로 본인의 이제 헷갈리는 코로나에 대한 기준을 잘 잡고 계시다고 하셨대요. 네. 네,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뭐 감사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무거워요. 그래서 저도 어쩌다 보니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저의 일상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네. 뭐 TV에 조금 나온다고 해도 왜냐하면 기자는 TV에 나와도 그 기자를 보는 게 아니라 기자가 말하는 그런 말을 주로 보시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일상은 저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네. 그래도 이게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를 제가 깨달으면서 저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이놈의 영향. 그 내가 아무 말이나 해도 어떤 말을 하던 간에 세상에 전혀 반응이 없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갈수록 무게감을 느끼시는 건가요? 그래서 네. 되게 어려운데 사실 어제 보도 같은 경우에도 예.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싸지만 파이자 모더나 백신은 한 8배 넘게 비싸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도 없고 오히려 뭐 이상하니까 싼 거 아니냐. 오히려 파이자 모더나 백신 선호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네.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제 8시 뉴스로 딱 보내드렸는데 바로 저랑 이제 되게 친분이 높은 분이 네. 동찬아 너 현 정권 지지자라고 오해를 받겠다. 아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제네카가 먼저 이제 1분기에 들어오니까 네. 그렇게 저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거죠? 사실 뭐 그렇죠. 네. 파이자께 제일 먼저 들어오긴 하지만 파이자 거는 6만 명분 뿐이고요. 현재 75만 명분 그러니까 코백스로부터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이제 아스트라 자체로부터 우리나라가 계약한 그런 물량이 들어오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가장 많을 건데 상반기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백신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들으시니까 역시 이제 인터넷 댓글에서는 네. 역시 너는 뭐 이렇게 현 정부 그 지지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것 그런 댓글이 많이 있어서 뭐 그랬는데 사실 조금만 돌이켜 보면 저는 사안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는 놈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네. 단건대로 살기 때문에 그때 예. 그 기준을 참고로 2020년 네. 지난해 제가 현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로부터 1시간 내 2만여 개 악플을 받은 기사도 적이 썼어요. 있어요? 예. 네. 뭐 유려 아나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렇진 않다. 근데 사실 뭐냐면 그런 것들이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그런 부담 때문에 정말로 근데 지금 현재의 제가 취재한 부족할지언정 제가 취재한 이런 것들을 네. 용감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게 맞는지 그것도 사실 좀 헷갈려서 어.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항상 좀 부담이긴 합니다.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 주시면 되죠, 뭐. 아니,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욕을 들을 만한 거는 들어도 되고 무시하면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게 그런가요? 역할 아닐까요? 그래야겠죠. 예. 그래야겠죠.
약간 그래야겠는데. 악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상처를 잘 받으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아니 그렇진 쌈 않을까. 마이 웨이로 개무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네. 예전에 뭐 가습기 살균제 때도 정말 많은 음. 악플이 있었고, 그다음에 백남기 농민 사망 진단서 논란에서도 그 당시 어마어마했죠. 당시에 이제 보수층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었고, 네. 그다음에 지난해 지지난해 인보사도 뭐 아시겠지만 네. 지금도 그건 악플이 달려요. 어떤 기사든 이제 그때 상처를 입으셨던 분은 거기에 대한 악플이 달.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악플이나 협박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접종을 받았다, 면역력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나이가 드니까 아니에요? 좀 싫더라고요. 어. 그렇게 막 논란의 네. 대상이 되고 하는 게 조금 싫어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런 논란의 대상 없이 좀 스무스하게 이걸 좀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찾고 있는데 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긴 그럼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선배님이 가장 핫 이슈 그리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들을 많이 다루셔서 그런 악플들도 많이 달리는 게 아닐까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예.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뭐 제가 어떤 주제를 저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저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네. 제가 피할 수 없어서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지금도 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그런 민감한 주제들은. 아무튼 그래도 오늘은 이번에는 뭐 이번에도 그렇죠. 코로나19라는 게 네. 사실 과학적인 재난이라서 되게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이 재난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에는 분명히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네.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이 개입해서 과학적 사실을 호도하거나 아니면 과장하거나 해서 자기네 정치적 이익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좀 요거를 혼탁해졌지. 이용해서. 너무 네. 싫어요, 그거는. 네. 전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지금 하지만 지금도 과학자들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럼 과학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취재 기자하고 되게 언쟁을 벌였는데 네, 100% 뭘로요? 아니다. 예. 과학.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100%냐? 그러면 이런 의심이 있을 것 있다는 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과학은 100%가 없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답을 100%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현대 의학 과학 기술로 최대한 검증한 게 이건데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생에 저의 신앙은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네. 뭐 그게 뭐 죽고 나서 딱 봤더니 아이 틀렸네 뭐 이럴지언정 과학이 아니었네 뭐 이럴지언정 죽었는데 하나님 진짜 계셔. 그리고 아니 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이 원리가 전 과학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게 배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의 개인 신앙적인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되게 독실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럼요. 너무 눈치 보고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선배님 근데 아까 택배 상자 열심히 뜯고 계시더니 네. 책이 온 건가요? 예, 책을 회사에다가 누가 보낸 예, 거예요? 보내주셨어요. 오, 이거 무슨 책이죠? 읽으라고 박완서 작가님 책이네요. 네, 박완서 작가님의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 모래알만 한 모래알 크기의 진실이라도. 네. 이건 읽어보고 싶네 제목이. 그 다음에 혹시 이거 관심 있으시면 드릴게요. 네. 공정하다는 착각. 네. 마이클 샌델 10여 년 만에 던지는 충격적 화두. 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게 능력주의잖아요. 네. 능력은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어떤 일을 잘해내는 능력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능력으로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 아닌 그 능력으로 평가받는 게 공정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왔지만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약을 한다면 그 능력이라는 아니, 건 읽지도 않은 책의 내용을 어떻게 아세요? 아니고 어느 그 책 읽어주는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서 들었어요. 추려놓은 데서 들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재밌네요? 뭐 예. 그래서 저 책은 읽어보진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네. 그 사람이라는 게 능력이 타고날 때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실은 능력주의라는 게 공평하지 않다. 타고난 것에 따라 능력이 달라지니까. 네.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분이 적었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썼잖아요.
저는 정말로 재밌게 읽었었던. 그러니까 단번에 읽혀지는 그 책이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정의라는 게. 논리인데 사실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우열을 가지느냐와 그리고 그것이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이게 되게 어떻게 적용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드는 건데 제가 정말 하나를 한다면 그 존 롤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거기 무지의 장막이라는 네. 그런 개념인데 무지의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 네. 우리가 계급장 다 떼놓고 뭔가 다 서로가 모르는 상태의 프로필을 서로 무지의 모르는 장막 상태에서 뒤로 가야 네.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서 하는 게 이제 제약사 어떤 회사에 어떤 항암제를 보험 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 논의를 해요. 네. 그러면 대학 교수가 있을 거고 제약사가 있을 것이고 심평원 관계자가 있을 것이고 환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면 일반적으로 그 논의는 각 정의로운 사람들이 각 전문가들이 관계된 사람들이 했으니까 이것은 정의라고 우리가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럴 경우에는 뭐냐면 네. 대학 교수 그다음에 어느 제약사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환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위축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내가 만약 임상시험을 주도한 의사, 대학병원의 교수고 임상시험을 돈을 댄 적이라면 제약회사라면 당연히 어떤 쪽으로 할까요? 이 항암제 비싸고 저기 하지만 가자. 건강보험 적용하자. 이런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런데 여기서 그걸 다 계급장을 떼고 그러니까 그 계급장이나 뗀다는 의미는 그 상황에서는 이해관계죠. 철저한 이해관계를 다 떼고 논의를 해야 가장 약자 입장에서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 책에 있거든요. 저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분이 굉장히 맞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군요. 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분에 정의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 될 수 없다 이런 거네요. 느낌이. 그렇죠. 예, 우리가 예.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논리를 어떤 상황에 적응시키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근데 그 마이클 셀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저는 서양 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그때 좀 그래서 처음으로 서양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든 책이거든요. 네. 그 책이.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서양 철학에 대한 그런 얘기를 조금씩 접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저한테 조금 확 와닿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에릭 예를 프롬 들면? 같은 예. 그런 건데. 아무튼 이거는 그럼 누가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네, 이건 지금 선배님이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죠? 그래서 네. 남자분입니다. 뭘 보내주신 분? 그거 물어본 거 아닌데 여잔가 보다. 아무튼 요거는 재밌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내용을이라고 들었습니다. 선배님이 워낙 책을 좋아하셔서 한 번은 책 즐겁게 읽어봤던 책에 대한 얘기해도 재밌겠어요. 저는 근데 책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좋아하는 책은 아주 집중해서 여러 번을 보는 그런 편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10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을 10번 읽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인데, 네. 근데 최근에는 뭐냐면 네. 이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워낙 많은 신문 기사와 논문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예전 같으면 책을 글을 읽는 게 휴식일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그런 거죠. 욕구가 있잖아요. 뭔가를 좀 이제 내가 쉬는 동안에 뭔가의 지적 욕구를 채우고 싶은 그런 순간에, 그러니까 갈증이죠. 책에 대한 갈증이 났을 때 막 이렇게 읽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읽고 싶지 않고 막 그렇게 그래서 지금 저는 요즘 많이 못 읽으셨어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것과 관련된 최신 지견에 관한 논문은 저는 둘째가라면 서럽게 탐독하고 있어요. 그게 렌시스든 애니즘이든 사이언스든 네이처든. 근데 원본으로 읽으시나요? 영어로 읽어요. 근데 멋있다. 아니 그러니까 네이처나 사이언스 애니즘 이런 영어 논문은 문장의 구도는 되게 쉬워요. 근데 단어가 의학적인 단어라서 어렵지. 예를 들면 저는
소설을 읽잖아. 그러니까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그런 원작 요 작은 책이에요. 그거는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단어 하나 단어를 찾아도 이 문장 구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학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논문은 그렇진 않습니다. 유리 아나운서도 그러니까 여기 아마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정도의 영어 교육을 받으신 분이면 사실 그 단어들만 익숙해지면 영어 논문은 되게 명확하게 네. 그렇게 뭐 은유적 그런 표현들이 없이. 없기 때문에 네.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어들이 제가 모르는 단어는 나와요. 근데 그거 사전 찾으면 그 문장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뭐 제 영어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고요. 저의 영어 실력은 소설 한 페이지 읽는데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아직 서투르다. 자, 그래서 이제 선배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백신 얘기를 좀 해보고 네, 싶어요. 네. 코로나에 대한 거. 네. 아니 백신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네. 이게 조금 고령자들한테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유럽에서는 좀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네. 이거 정말 맞아도 되는지 나는 들어오면 안 맞을 것이다 이런 분들도 주변에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먼저 들어올 것은 파이자 백신 6만 명분이 먼저 들어올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 75만 명분 정도, 네. 130만 정이니까 그렇게 들어올 것이고 65만 명분이군요. 네. 그다음에 상반기 어쨌든 가장 많이 들어올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서 우리가 이제 1차로 주류가 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네. 이게 지금 논란의 대상이 있어요. 두 가지가 65세 이상에서는 허가를 내준 나라도 있고 안 내준 나라도 있고 네. 두 번째가 모더나 백신은 25,000원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000원이에요. 네. 이거 싼 게 비슷떡 아니냐. 이 두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네, 얘기를 네, 해볼까요? 네. 일단 65세 이상 논란 분명히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가 대학이 만들고 아스트라제네카 자국 회사죠. 사실 다국적 제약사긴 하지만 네. 영국에서는 65세 이상도 허가를 했습니다. 음. 유럽 식약처도 허가를 했습니다. 네. 65세 이상에 대해. 네. 그런데 제일 먼저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등등의 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은 허가하지 않았고요. 특히 어떤 국가는 55세 이하에게만 허가를 했습니다. 네. 65세 이상은 우리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65세 이상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진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면 허가를 안 하는 게 원칙이죠. 부작용 같은 게 생긴 게 있었나요? 아니 부작용은 아니고요.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65세 이상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고. 예, 백신은 고령자층에는 부작용 우려가 오히려 더 적어요.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지. 근데 효과가 떨어진다고 왜 제한을 하죠? 그러니까 뭐 저는 우리가 뭐 문제가 있어서 제한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효과에 대한 근거,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 굳이 우리가 권장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어떤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리고 백신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감수하고 놓는 건데 효과가 확실하지 않아? 그럼 왜 나? 원칙적으로 허가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는 백신은 조금 특수해요. 네. 예, 보통 일반적인 백신의 개발 과정은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2005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래서 정식 허가 아니에요. 긴급 승인입니다. 파이자, 그렇죠. 모더나, 네. 아스트라제네카 다 긴급 승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승인한 건데. 그래서 이건 조금 달리 봐요. 원래 평상시 상황이면 현존하는 승인된 백신 나오면 안 돼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좀 긴급한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리스크 베네핏을 따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백신 그럼 면역력이 1년 늦어지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에서만 1년 늦어지면 1,000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네. 이거를 그냥 안전성, 그러니까 주구장창 안전성만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화기 아직 안전성 검증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불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면 소화기 안전성 충분히 검증하고 현장에 투입해도 되는데 불이 지금 활활 타오라서 사람이 지금 목숨이 희생되는 상황에서의 소화기의 안전성 검증, 효과성 검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어떠냐? 저기 부작용 논란은 아니에요. 네. 근데 효과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럼 이거를 허가를 한 국가는 어디냐?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식약처예요. 되게 이상하죠. 유럽 식약처는 유럽의 모든 것을 통과한 EU의 식약처인데 네. EU의 식약처는 65세 이상에 허가를 했는데 독일, 유럽의 이탈리아, 개별 국가들은 스웨덴 다안 하지 된다고. 않았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네네. 대책이 있다. 예를 들면 자국이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다른 대안이 있는 예를 들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 말고 다른 소화기가 있다면 당장 불 끌 소화기가 있다면 사실 좀 보수적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선택한 나라들은 보면 아시겠지만 모더나가 다 확보된 나라들. 그렇게 봐야겠죠. 예. 유럽에서도 잘 사는 국가들이에요. 지금 제한한 나라들은. 그런데 유럽 식약처는 유럽이 전체 몇 개국이죠? 30여 개 국가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나 이거 다 잘 모르겠는데. 상식이네 이거. 네, 동유럽 뭐 이렇게 하면 조금 경제 형편이 어려운 국가들도 많잖아요. 네. 이 전체를 들여다본 거예요. 유럽 식약처는. 예? 전체를 들여다봤을 때 이게 그리고 또 뭐냐면 파이자 모더나는 콜드 체인이 필요하죠. 보건 선진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설령 물량을 주더라도 이게 관리가 원활하게 안 되는 접종이 안 될 거다. 국가들까지 네. 생각하면 네. 여기서는 급한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근거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똑같은 네. 근거를 갖고 실은 원래는 사용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그게 문제가 중요한데. 생기는. 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다른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봤을 때 일단 파이자가 6만 명분 들어오고 나머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이 딱히 없어 보여요. 물론 다른 대안이 원래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원래는 있었죠. 파이자 모더나 막 상반기에 들어오겠다고 막 계획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상황이 원료 부족으로 생산이 덜 되고 있어요. 네.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늦출 수 있느냐? 늦추기에는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잖아요. 고령자들은 치명률이 높아서 그렇죠. 불안한 거죠. 지난 12월 달 한 달만 해도 몇백 명이 숨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몇백 명, 한 달 늦어지는 것에 몇백 명이 희생되는 것과의 관계를 따져야죠.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하나가 지금 영국은 놓고 있잖아요. 네. 영국은 65세 이상에게 놓고 있고 네. 그리고 놓고 있는 데이터들이 지금 있어요. 그거를 조만간에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접종할 시기가 되기 전에 네. 65세에 대한 효과성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여지는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지금 빨라야 파이자께 2월 말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3월이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지금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65세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되는데 오늘 다음- 뭐 11시 반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조만간- 오늘은 뭐냐면 네. 조건부 허락이에요. 음. 오늘 11시 반이니까 5분 후에 저기지만 이걸 들으신 다음에는 엠바고 파기는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그 영국과 아스트라제네카가 추가적인 임상 시험을 계속 결과를 계속 실시간으로 공개한다는 조건으로 65세 이상에게 허용했습니다. 지금 조건부 허가인데 네네네. 지켜볼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65세 이상에 대해서 좀 더 실은 뭐 이게 잘 된 일인지 안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도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켜볼 시간이 있어요. 예, 그렇고 저 궁금한 게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예요. 네. 근데 맞았는데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한다. 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효과 없어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맞아볼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못 맞게 하는 거야? 의심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래서 사실 부작용 논란, 65세 고령자들에게 부작용 논란이 휘말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파이자 백신이 노르웨이와 숨기는 건가 의심스럽잖아요. 파이자 백신이 노르웨이와 독일 등지에서 8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집단 사망을 일으켜서 이거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그거 현재 아닌 것으로 확인됐죠.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 논란은 젊은 사람층에서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그거 왜냐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아데노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란이 있었지 65세 이상자 그 분들에게 그런 횡단성 척수염이나 다른 부작용 논란이 휩싸였던 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령자에게 부작용 논란이 휩싸였던 건 파이자 백신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 논란은 비교적 젊은 층에게 횡단성 척추염이라는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뭐 그런 것에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백신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없다고 하셨는데 네.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왜 맞지 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효과성이 그러니까 효과 없어도 믿져야 본전으로 맞을래요 하실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안전만 하다면. 네. 사실은 그게 유일 아나운서가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는 근데 이제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안전성 문제는 아니에요. 효과성 문제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도 자료도 보시면 왜 조건부를 허용을 했냐면 65세 이상에 대해서 안전함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효과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 더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면 영국과 유럽은 허가를 했느냐면 지금 데이터가 부족하긴 하지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65세 이상의 혈액을 검사해서 항체가 얼마나 형성됐는지 그다음에 TH1 헬퍼 T셀이라는 그 면역 세포의 활성도를 봤더니 65세 이상에서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부작용 논란도 아니다. 근데 다만 원칙적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도록 65세 이상만 따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은 뭐냐면 유효성과 안전성 둘 다 아직은 말할 수 있는 단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부작용이 있어서 위험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그렇죠. 거죠. 부작용 때문에 논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건부 허용을 한다는 얘긴데 네. 맞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저는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저는 이제 제가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만약 우선순위가 아직은 된다면 고민할 단계는 아니고 우리는 저는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럼 저희 어머니는 우선순위인데 저는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백신 선택권이 엄마한테는 없을 텐데 그냥 엄마 순서 돌아오면 무조건 맞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제품이든 어떤 제품이든 예. 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만 걱정이 되긴 하죠. 걱정이 되면 이제 그렇죠. 네. 주사를 맞으신 다음에 30분 동안은 병원에 꼭 계셔야 돼요.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열나거나 그러시면 해열제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호흡곤란이나 이런 거 오면 계속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죠. 예. 욕할 뻔했네. 불안한데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헷갈려요 진짜로. 근데 이제 그 불안함은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게 더 불안하냐? 코로나19가 훨씬 더 불안하거든요. 네. 지금 또 변이까지 생겼잖아요. 물론 변이가 지금 우려 막 너무 걱정하는 것처럼 실제가 그렇진 않아요. 오늘도 이제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발표를 했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현재 영국, 남아공, 브라질 변이에 대해서 백신 효과가 없을 것이냐의 질문에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이 전문가들을 딱 상대로 아니다. 네.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변이까지는 지금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자체보다 의 위험성, 뭐 불안성과의 비교하면 백신의 불안성은 대단히 낮다. 근데 염려하시는 이유는 알겠지만 그래도 요것들을 임상 과정이 진행된 것들을 디테일을 보면 그래도 나름 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역시도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영국 옥스퍼드 제너 연구소에서 한 건데 네네. 이건 일찌감치 실험이 되었어요. 네.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별 영향을 안 주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벡터를 사용해서 예전에 메르스 이거를 넣었었고, 그래서 네. 메르스에 대한 실험도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가 바뀌었으니까 거기다 아예 안에 내용물을 코로나19로 바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백신 중에 가장 네. 먼저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네. 실험이 돼왔던 제품이에요. 음. 그리고 왜 싸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존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 이용한 제품들은 싸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제품이 좀 쌉니다. 파이저 모더나에 비해서. 파이저 모더나는 이걸 위해서 새롭게 만든 시설이니까. 그리고 얀센보다 아스트라제네카 싼 이유는 옥스퍼드 대학이 이윤을 남기지 않는 회사를 선정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세계적인 1위 다국적 제약사 머크와 계약을 했는데 머크도 상당 부분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옥스퍼드가 거절했어요. 네. 그러니까 머크도 상당 부분 싸게 제안했는데 그래 더 싼 아예 거의 이윤을 남기지 않는, 물론 모르겠어요.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이윤을 남긴 건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를 보면 그래서 싸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거는 누가 말씀하셨냐면 국제백신연구소에서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신들의 성적표가 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가격 대비 뭐 효과가 정확하게 이렇게 네, 맞춰진 것처럼 마치 네, 그랬죠. 제가 어제 네, 비싼 게 효과가 더 좋은 네. 것처럼 나왔잖아요. 임상 시험에서 이제 유효성인데 네. 임상 시험에서 얼마나 제가 이제 뭐냐면 모더나가 25,000원인데 유효성이 94.5%, 파이자 2만 원인데 95%, 아스트라제네카 3,000원인데 어제 최신 논문 기준 82.4%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임상 유효성을 제가 이제 파이자 거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동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파이자 임상 시험에 참여한 사람이 43,000명이에요. 그런데 유효성 계산에 포함된 인원은 170명뿐입니다. 그러니까 43,000명이면 제법 큰 건데 170명이면 계산된 인원이 170명이면 이게 약간의 변수라도 유효성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70명 제가 어제 계산을 직접 해봤는데 이 170명 중에서는 백신을 맞고 감염된 8명과 백신을 맞지 않고 감염된 162명을 토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95%가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0명이 된다. 예를 들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집단 감염에 휘몰아져서 10명 정도만 감염된다. 43,000명 중에 43,000명 중에 어떤 기간을 임상 시험 기간이 만약 한 달 정도만 더 늘려서 봤으면 그런 일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80%대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네. 임상 시험의 유효성, 물론 유효성은 중요한 단서예요. 그리고 이게 높을수록 실제 많은 사람들이 맞았을 때 효과가 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이게 세상에 퍼져서 수천만 명이 맞고 감염자가 몇천 명, 몇만 명 정도가 되면 만약 170명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 1,700명대로 계산을 된다. 그리고 그게 17,000명으로 계산한다면 그래서 그런 한 10명 정도의 숫자로 전혀 유효성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겠죠. 그래서 실제로 예방 효과는 세상에 나왔을 때야 비로소 판가름 난다. 이게 제가 백신학회 선생님들에게 주구장창 욕먹으면서 배웠던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나온 이 성적표가 네. 그 백신마다 똑같은 컨디션으로 적용돼서 나온 결과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컨디션은 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파이저하고 모더나는 미국 자체 내에서만 됐어요. 그러면 동일 조건과 동일한 그런 규율로 무언가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어떤 걸 계산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어려운 게 이게 아프리카, 그다음에 브라질, 남미 이렇게 여러 개 국가에서 동시에 임상 시험이 진행됐어요. 그거는
여러 다국가의 임상시험은 장점이긴 한데 네. 아마 그것을 계산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실은 이거는 좀 많이 세상에 안 알려진 거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진 거예요. 네. 파이자 경우에도 이게 감염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게는 의심한 환자가 1,000몇백 명이 돼요. 그러니까 170명 갖고 계산을 했지만 네. 서스펙티드 그룹이라고 하는 게 1,500명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서스펙티드는 실존에 나왔을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효성이라고 계산한 것들이 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접종했을 때는 네. 달라질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되게 백신이 현장에 나왔을 때 백신의 효과를 판정하는 중요한 단서이긴 하지만 이 유효성만으로 이것도 무조건 믿을 만한 건 아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네. 그렇다면 그런 거죠. 왜 WHO는 유효성 50%만 넘으면 충족한다, 허가해준다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WHO에 항의해야 되죠. 아니 무슨 50% 갖고 하냐 니네? 네. 그러니까 WHO가 50%라고 하는 데는 50%만 넘으면 실제로 돌아갔을 때 이게 코로나19를 하는 억제하는 걸 인정할 만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로 지금 우리가 이거는 별로야, 이거는 좋아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그렇죠. 섣부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네. 전문가들은 뭐냐면 네. 이게 백신을 전공하신 분들은 사실 이거는 저 같은 기자들이 잘못하는데 그거 차이가 대단히 절대불변의 진리처럼 그렇게 하지 되는데 말라. 이 정도 70에서 90% 정도는 비슷한 실은 이게 수준인 거다. 그렇죠. 무슨 커피로 따지면 이게 뭐 커피 맛이 뭐 에티오피아 산이다 아니면 어디 산이다 이거 뭐 그 정도의 대단히 뭐 민감하고 디테일하고 사람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다를지 그런 정도의 차이고 실제로는 이거는 봐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간과되고 있는 게 네. 백신은 전파를 막는 것 그것보다는 사실 전파를 막는 거는 아직 몰라요. 네. 임상시험에서 전파를 막는 게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네. 네. 내가 얼마나 생명 안 걸리고 그러니까 심텀이 없고 그러니까 증상이 없고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백신에서의 모든 그 방어율 있잖아요. 유효성은 나에게 증상이 없을 확률이에요. 없을 확률이고 내가 중증에 빠지지 않을 확률이에요. 중증에 빠지지 않으면 당연히 목숨을 안 잃잖아요. 네. 그걸로 훨씬 더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크게 본다. 그런데 내가 중증에 빠지지 않아서 생명을 잃지 않을 확률은 지금 백신마다 대동소이하더라. 그런 걸 근데 사실은 더 크게 본다. 그래서 물론 작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유효성 높은 게 좋겠죠. 네. 그런 부분이 더 좋은 건 분명한데 그런데 차이를 보는 그 눈이 너무 크게 해석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도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안심해라. 괜찮으니까 맞아봐라. 이 뜻이네요, 선배님 근데 의견은. 이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백신이 만약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숨긴다. 그거를 밝혀낸다면 이건 세계적인 특종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건 세계적인 특종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백신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럼 이건 철회될 겁니다. 아무리 급한 불이라도 생명을 잃는 경우, 이거 백신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이거는 분명히 철회될 소지가 있어요. 백신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상황으로는 저는 맞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배님 의견 들어봤고 네. 또 이제 하나가 아까 선배님이 이제 오늘 네. 본격 주제로 얘기를 해보자고 하신 부분인데 백신 여권이 전자 여권이 생긴다. 백신을 저는 맞은 사람 일단 백신을 맞은 사람이 여행이 가능하다는 건데 굉장히 기뻐하고 설레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커밍순이죠. 백신 패스포드, 그러니까 뭐 제목이 이거예요. 커밍순. 커밍순이에요. 그다음에 백신 여권.
무슨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좋아해? 일단 우리가 그래도 그 사람이 산다는 것은 뭐 어울려서 서로 교류하면서 산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100세를 사신 김영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두 가지 부류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 네?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성당 교사를 할 때, 교리 교사를 할 때 네. 수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저희 같은 수녀나 신부님들은 천당에 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희 잘 살겠다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당에 가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어울려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근데 그게 좀 떠올랐어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삶이 행복하다는,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뭐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그래서 막 저는 지금도 막 어디 다니고 싶고 막 여행 다니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그런 구체화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고위 당국자의 얘기를 들어서 아직 디테일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 어떤 중화항체가 그 다음에 뭐 세포 면역의 활성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히면 이 사람은 미국 보건당국이 이렇게 면역력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해주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기사 인용된 게 이제 덴마크 정부도 비슷한 류의 이런 백신 패스포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여권은 상호주의니까 네. 우리나라만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돼서 우리가 백신을 코로나19에 대해서 백신 그런 유효성을 가지고 어떤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살펴볼 건 있겠죠. 과연 이 백신 유효 기간을 얼마나 볼 것이냐. 그리고 사람마다 되게 다를 텐데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사실 세부적인 걸로 가면 골치 아픈 만큼 복잡한 문제가 산재 있긴 하지만 네. 제 개인적인 겁니다. 대충 뭐 해가지고 좀 여권 주면 안 될까요? 그럴 거면 그런 기준을 안 만들겠죠. 지금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자가격리 2주 못하겠어서 못 나가겠어 이런 분들도 계신 것처럼 나갈 수는 있는데 본인의 이제 의견에,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런 게 만약에 생긴다 하면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 나는 뭐 조동찬 기자가 괜찮아요, 맞아요, 백신 안전해요 해도 난 맞기 싫어 이런 분은 계실 텐데 네. 그런 분들이 그럼 여행이 제한되는 거면 어떻게 네. 보면은 본인의 의견을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게 기준이 돼서 여행을 갈 수 있고 없고가 저는 근데 된다면 그건 또 어떻게 문제가 다른 보냐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는 것도 음. 우리나라는 먼저 강제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다른 나라도. 근데 우리나라 정책에 마스크를 써야만 지하철 대중교통을 탈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나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그 구성원들의 선택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대중교통을 타지 못하게 선택한다,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유희 아나운서가 지적한 부분. 사실 우리는 너무 좀 과도하게 집단 우선적인 부분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요즘 뭐 어떤 되게 세요. 분들은 야씨 우리 공산주의냐 막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비난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시고, 되게 예.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이것도 그런 차원의 논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마스크는 또 우리나라만 다르죠. 되는 건 예. 아니고 예. 이건 전 세계 논의니까. 근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처벌하는 국가는 몇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처벌하죠. 과징금 묻는데 미국은 그렇게 과징금을 대체적으로 안 물려왔던 나라예요.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거다. 사실은 그러니까 백신 여권이라는 것은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적으로 따지기에는 사실 여러 골치 아픈 사정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봐요. 어쨌든 구실을 주자. 사람에게 좀 어떤
과학적으로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구실을 주자. 그런 저는 반대적인 걸로 좀 읽히긴 하는데 다만 유일 아나운서가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 되게 우리 사회가 곰곰이 생각해볼 주제이긴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각자의 생각이 너무 좀 간과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여행은 언제 갈 수 있을까? 이거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 분들한테 이제 네. 서로 생각을 공유하기도 하는데 언제쯤이면 될까요? 이것도 일단은 큰 홍역을 앓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그런 여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따져보면서 그걸 받아들일까 말까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을. 근데 실질적으로 못 가는 게 뭐냐면 네. 그런 거 있죠. 저는 그렇게 해요. 당신은 왜 서울대 못 가? 당신도 가면 되잖아. 근데 형편이 안 되는 거죠. 나의 공부 성적이. 예를 들면 지금 2주 격리하고 갔다 오면 되잖아. 근데 보통 사람에게는 그 2주 격리하고 격리가 안 되는 거죠. 생활이. 예를 들면 지금도 제 아는 교수님들, 의대 교수님들 해외 학회 다녀오세요. 왜냐면 해외 학회 가서도 호텔에서 격리되고 자기 일 다 할 수 있는 호텔에서 2주 격리되고 와서도 그 비용 다 뭐 학회에서 다 대주고 국내에 와서도 그 2주간의 격리 비용 다 여권 보장하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도 다녀오시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자기가 다 비용되고 하는 분들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인 거죠. 예. 네. 아직은 먼 얘기란 얘기네요. 뭐 먼 얘기지만 저의 예상은 이건 네. 내피셜입니다만 네. 올해 여름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시도될 것 같아요. 요 백신 여건도 같이. 네, 백신 연구도 예. 같이. 예. 그건 뭐냐면 백신을 맞았더니 지금 이스라엘에 나오는 그 데이터처럼 감염률이 파격적으로 준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런 것도 시도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네.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 개인적으로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완전 찬성하는 주의다. 완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백신 여건이 없으면 무조건 못 들어와 이건 아니겠죠? 물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들어오실 수 있죠. 그러니까 2주 자가격리, 2주 자가격리 이런 규정만 한다면 지금도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 그럼 선배님은 이제 자기 순번이 찾아오면 얼른 당장 백신을 맞으셔야겠네요. 네, 저는 맞을 겁니다. 네, 맞을 겁니다. 제 미국에 있는 의사 친구들은 다 맞았어요. 벌써? 예, 다 맞았어요. 다 맞았고 영국에 있는 제 의사 친구도 맞았고 그리고 어제 사실은 영국에 있는 다른 친구가 저한테 그 보도를 보고 저한테 막 비난을 했던 네. 이거지만 영국에서 그 의료인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한국 분들이에요. 저한테 네.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사실 그런 오해가 있는 게 음. 그분들 다 보수층, 정치적으로 보수층이에요. 되게 잘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저의 조금만 과학적으로 좀 더 따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전혀 정치적인 건 네, 저는 의도는 없다는 얘기를 예.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시작과 끝을 같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시네요. 네, 예. 그렇게 됐네요. 예. 자, TOWER@sbs.co.kr로 또 궁금한 거 개인적인 질문들 보내주시면 자세히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네.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